안녕하세요. 팩트 폭격기 유튜버 퓨처크립토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말씀드리면 제 채널의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아직도 못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러냐? 제 방송이요. 제가 XRP만 조지는 방송이 아니라요. 제가 이더리움만 조지는 방송이 아니라요. 제가 비트코인만 조지는 방송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각각의 코인 소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국가기관 보고서나 다른 기관 보고서들을 접목하여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XRP 영상 올릴 땐 누군 XRP 욕하고 비트 올릴 땐 누군 비트를 욕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계신 분들, 나는 비트가 올해 안에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또는 나는 비트코인은 세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자기가 매매하는 코인에 대해서는 일단 굉장히 애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고 이 점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코인들은 시가로 시작한 게 많아요. 이게 어떤 차트냐면요,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첫 가격 시가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격을 형성한 가격들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면 2012년 2월에 상장이 돼서 점차 가격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무조건 XRP다. 나는 무조건 이더리움이다. 나는 무조건 자발트다. 물론 또는 여기서 접목해서 존버를 해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죠. 존버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관점에서 나쁜 게 아니냐? 지금 코인의 시장이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이 2012년 2월에 시작했어요. 이 흐름을 자세히 보면요, 마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그때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죠. 그리고 약 3년 뒤에 비트코인이 서서히 대중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격은 약 원화 기준으로 3천만 원 가까이 뛰었었죠. 그게 바로 연도가 17년도예요. 그러면 이 시장이 진행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맞물려서 국가기관 보고서나 다른 것들을 본다면 이 코인 시장은 많은 대중이 영원 간다, 또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망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글로벌한 흐름, FATF나 다른 암호화폐 기반의 은행들, 그리고 지금의 국내의 국가의 국미은행이 진행하려는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자산의 서비스들, 그런 것들을 본다면 돈이 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시장이 형성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았죠. 지금 2020년인데 이제 약 9년 차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시장이 진행이 된다면, 지금 저는 이 시장이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추가로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된다면, 성숙기에 된다면 그때 엄청난 하락이 되겠죠. 지금보다 더 큰 하락. 근데 아직까지는 더 많은 대중들의 자금 유입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규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장이 바뀔진 모르지만, 지금보다 다른 코인들의 가치가 있는 코인들이 상용화가 된다면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 그래서 존버라는 관점이 나쁘진 않지만, 존버를 하실 때는 비트코인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기반으로 말씀드리죠. 이 차트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조정, 본인이 생각하실 때나 다른 유튜브를 보거나 차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 커서 내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의 구간이 보인다 하실 때 줍줍을 하시는 게 좋지, 어떤 유튜브들은 말해요. 무조건 이 코인이 좋다. 그래서 언젠가는 크게 오를 거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언젠가는 이 시장이 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17년도 때의 큰 상승폭,
게다가 주식과 달리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큰 만큼 당연히 상승도 클 것이다 라는 돈을 벌기 위한 관점으로 이 시장에 진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버라는 관점은 다시 말해 즉 조정의 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줍줍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다른 유튜버들, 모든 유튜버들이 그러진 않지만 몇몇 유튜버들이 말한 것처럼 무조건 이 시장은 가니까 존버하라, 존버하세요라는 말은 절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각각의 사람들마다 상황이 달라요. 첫 번째, 대출을 무리하게 한 사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플 같은 경우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 당연히 현재 흐름상에서는 암호자산의 시총이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알트들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건 팩트예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했을 때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음봉을 형성했어요. 대부분 알트들이. 특별히 작전주가 움직이지 않은 코인을 제외하고는 이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이 깨졌기 때문에 알트들이 대량으로 하락했죠. 게다가 비트코인이 시총이 커요. 그리고 무겁기도 하기 때문에 상승폭 레벨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알트들이 자금이 끌어와 주기 때문에, 또는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또는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상승폭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하면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또 상승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알트의 불장이 되려면 비트코인의 자금이 많이 끌어모아서 이 시총이 증가한 다음에 큰 가격 랠리를 형성하고 어느 정도 하락의 폭이 멈추거나 어느 정도 조정이 될 때, 17년도의 차트를 보시면요, 이 비트의 자금이 알트 쪽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트를 매매하신 분들은 그 구간 레벨을 보시면서 아마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된다면 알트 또한 영향력이 막강하게 미칠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 아직까지 이 시장이 규제가 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각각의 코인이 가치가 있다 해서 지멋대로 올려주지 않아요. 어떤 시장이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개인이 매수한 가격에 대해서 무조건 잘 되기 위해 금융자본가들은 개미들의 자금을 돈을 벌기 위해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해준다면 어떤 시장이든 진입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버셨겠죠. 하지만 이 투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 거는 100이면 그 중에 큰 상승 랠리가 있을 때는 1% 미만이 아마 그때 빚을 발할 겁니다. 하지만 이 존버 기준으로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존버하라 그러는데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무 때나 적금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시장을 보면서 하락폭이 클 것 같은 경우 레벨에 대해서는 알트가 어느 정도 깨지겠구나, 그러면 매달 적금을 내가 월급날 나올 때 사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로움을 가지면서 대응을 하는 게 낫죠. 물론 반감기 직전이나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큰 상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금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시장의 폭이 지지부진하다가 하락폭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추가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차트 시황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절대 100% 몰빵하지 마라. 그 이유는 100% 몰빵했는데 얼마 전에 가격이 3K 왔었죠. 제가 1, 2월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반감기가 상승해서 40K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신 분들도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1, 2월에는 결국 3K까지 내려왔다면 100% 시드를 매수하신 분들은 결국 지금 다시 원금 회복을 해서 다행이지만, 시장이 회복을 해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더 오랜 기간 동안 물리게 되고, 여기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출을 한 사람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특히 알트 같은 경우에는 큰 구간마다 레벨을 주기 힘들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동안 견뎌가면서 개인 생활이 힘들 거예요.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너무 행복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 예전에 어떤 구독자분들 그러셨거든요. 더블탑, 쓰리 바닥, 뭐는 더블 바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게 뭐냐, 차트를 그렇게 말하면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일봉으로 봤을 때는 더블탑 또는 더블 바텀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간 레벨 사이사이마다 작게 쪼개잖아요. 15분봉. 그럼 여기서도 이게 더블 바텀처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봉을 또는 분봉을 다르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자기 말이 맞다고 해야죠. 핵재충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커뮤니티 가서 선동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커뮤니티 글 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객관적인 관점을 길러야 된다. 제가 그렇게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제가 봤을 때는 개소리입니다. 왜 개소리냐? 아니,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트를 매매하신 분들, 자기 알트가 무조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 입장 바꿔서 다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주식을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샀어요.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에 관련된 주식을 샀죠.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지 않고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면 과연 주식에 관련된 것들은 대상승을 할까요? 이 말은 비트코인도 지금 다른 알트와 같은 계열이에요. 물론 각각의 코인마다 특징은 있어요. 그리고 주식도 반도체 사이클이 돌 때고 있고 5G 사이클이 돌 때고 있고 자율주행 사이클이 돌 때 있어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관련된 주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을 서울로 비유를 해볼게요. 서울. 사람들이 말해요. 서울 집값 폭락한다. 그러면 다른 지방의 가격들은, 부동산의 가격들은 서울이 지금 거의 20억, 10억 하는데 이게 만약에 막말로 5억 가요. 그럼 다른 지방 부동산들은 1억에서 5억 하는 시가가 과연 서울 가격에 디커플링이 나서 20억이 갈까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비트코인 차트 볼 필요 없다. 알트만 봐라. 알트 차트만 봐봐요. 근데 비트가 무너졌어요. 그 알트가 비트형 떡락했네? 이거는 탈비트가 돼야 돼 하면서 갑자기 상승하나요? 제가 이렇게 된다면 특별한 시그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어떤 코인의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호재가 깨어요. 지금처럼 나오는 호재가 아니고요. 대중에게 상용화되거나 이제 쓰임새가 나타나게 되면서 금융자본가들이 소식들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말이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뭐 XRP, 뭐 이더리움 방송만 한다 또는 비트코인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시는데 팩트예요, 이거는. 팩트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팩트를. 나중에 언젠간 달라지겠지. 그때마다 흐름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상을 하면서 뇌피셜을 오지게 돌리면서 희망회를 돌리면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의 흐름에 맞게 객관적이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개미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세력을 얘기하잖아요. 세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세력도 지금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주식도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있어요. 개미가 돌릴 수 있는. 대신에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겠죠. 그럼 세력은 없나요? AI 로봇 빅데이터 나오죠. 우리가 지금 소나기에 얻을 수 있는 로봇 기술, 빅데이터 집에서 사용 못해요. 나중엔 사용화가 되겠지만. 근데 금융자본가들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도? 그리고 지금 자동 매매 프로그램 뭐 봇 돌린다 하죠. 호가를 걸었을 때 이 호가를 넘지 못하게 이상하게 수량을 막는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0.00 만약 1개의 비트코인이 있어요. 또는 0.1 소수점 단위로 0.181 근데 이게요 핸드폰이나 PC로도 0.1초 만에 계속 못 바꿔요. 근데 매수와 매도에 이게 0.1초마다 계속 바뀌어요. 호가창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과연 누가 할까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봇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그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게 뭐 3K 왔을 때도 금방 하락을 했다가 순식간에 올렸죠. 이때 며칠 걸렸냐? 3월 12일에 급락이 왔다가요. 바로 20일쯤 그쯤에 19일에서 급등을 쳐줬어요. 그때부터 계속 상승을 했죠. 절대 쉽게 안 줘요.
그러면서 더블 탑 기다리고 뭐 더블 바텀 기다리고 항상 그렇게 한다? 과연 그들이 그렇게 한 번 맨날 줄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가격이 안 와요. 그러면서 그 자금에 못 들어가서 초조해하다가 이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할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 절대 몰빵을 하지 말아야 된다. 즉, 또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코인마켓캡 기준에서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도미넌스. 어느 정도냐? 지금 67%예요. 그러면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추가로 심화 방송까지 업그레이드해서 업로드 하겠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여러분 이만큼이에요. 그럼 계산기를 돌려볼게요. 계산기로. 진짜 선동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장에는. 자, 그럼 얼마냐, 지금. 한국 돈 기준으로 316조 정도가 약 이 코인 시장에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인의 개수가 무려 5,774개예요. 제가 나중에 방송하려는데 그냥 지금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22,000개가 돼요, 약.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지금은 자금이 이 암호 자산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약 316조 정도 된다. 그 중에 5,474개의 코인이 있다. 시장은 22,000개가 된다. 그 중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7.1%다. 이 말이 뭐냐? 316조에 대한 자금 중에 암호화폐는 5,474개가 있는데 그 중에 1위인 하나의 코인이 전체 자금의 67%나 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세력이 없다? 이 말은 맞을까요? 그러면 영원부터 이 개미들의 자금을 태워서 이게 3천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급등을 해주면서 고점을 형성하고 불장 랠리를 하면서 다른 알트의 자금을 끌어왔을까요? 그러면 즉 결론은 비트코인이 쓰레기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두 번째, 비트코인이 세력이 없다는 건 개소리다. 세 번째, 알트만 보고 매매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본다면 물론 수익률이 가져오겠죠. 그리고 어떤 구간이든 자금을 들어가게 된다면요. 이 사이에 들어왔는데 불장이 막 와요. 알트도 과거에 있던 불장 고점에 다다릅니다. 그럼 이때 타든 계속 달리고 있으면요. 1번의 사람이나 2번 사람이나 3번 사람 그때는 누구나 다 벌고 있을 때예요. 그때는 다 같이 기뻐서 말하겠죠. 봐봐, 내 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근데 결론은 시가총액 펌핑이 오면서 도미넌스의 흐름이 가장 큰 비트코인의 자금이 끌어와주면서 또 다른 자금으로 순환매가 돌고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이게 부정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투기가 커요. 아직 규제도 안 되지 않았어요. 투자보다 투기가 커요. 존버하신 분들의 관점은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바로 막 떡상하고 막 그런 거는 이 투기에 대한 세력의 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리고 아직 규제도 되지 않았고 주식하신 분들, 많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갭 투자하신 분들 등등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식처럼 투자를 할 때가 진짜 이 시장의 성숙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전이나 그 이후에 아직 투기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변동성이 내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기다렸던 레벨인 크립토 버블이라는 제가 처음에 만든 용어인데 크립토 버블이라는 것이 탄생하면서 이전의 닷컴 버블과 유사하면서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을 깊게 해주고 추후에 성숙기가 되는 과정이 되면서 가치 있는 코인들이 천천히 우상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시장의 차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비트 중엔 이거를 길게 볼게요. 이게 주봉으로 본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아마 차트는 저도 아직 확실히 예상할 수 없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봉입니다. 이거는 반감기 이후에 만약에 크게 갔다가 뭐 고점이 될지 뭐 절반값이 될지 레벨 A에서 이전의 고점 부근에서 조금 더 상승한 뒤에 페이크를 만들지 모르지만 아니면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정이 올 땐 엄청난 하락이 오겠죠. 천천히 나스닥 또는 뭐 S&P처럼 크게 우상향을 하고 어떤 흐름에 의해서 큰 하락을 하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한 40K, 뭐 60K라고 봐요.
그 구간들을 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난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더리움도 17년도 불장 딱 잘라서 이렇게만 보면요, 아, 이 구간 보면서만 사면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다른 유튜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유튜버분들 중에 뭐 얘기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차트가 잘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봐야죠, 크게. 이렇게 봐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더리움 차트거든요. 진짜 이더리움의 차트예요, 이게. 몇 년이냐? 2016년에 시작했어요. 약 3월에. 그럼 비트보다 약 4년 1개월 뒤에 탄생한 코인이라는 거죠. 네, 영남님 안녕하세요. 네, 데이비드님 안녕하세요. 승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3대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XRP. 이렇게 차트 잘려서 나와요, 업비트에서는. 그러면 이 가격 보고 너무 신나요. 언젠간 이 가격 저도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물론 하죠.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만 본다면, 이렇게만 보고 매매를 한다면 위험해요. 이 구간, 이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15년이에요. 15년 1월. 얼마나 길게 끌었어요. 그리고 상승이 오니까 했겠죠. 그리고 팔아야지 했는데 여기서 미친듯이 빔이 나온 거죠. 그리고 떨어지고. 이렇게 봐야 또 맞는 거죠. 이렇게 봐야 맞는 거고. 이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시장이 위험한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시장이 힘든 것도 누구나 다 알고, 그런데 그걸 감내하고 더 큰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온 겁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오신 거죠. 근데 뭐 XRP 공부하고 이더리움 공부하고 비트코인 공부하고 각자마다 공부를 해요. 내 코인의 가치가 최고다. 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뭐 기술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XRP를 공부하신 분들, 뭐 부정하신 분들께 팩트를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 XRP 가치 팩트적인 게 많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좋아지면 XRP 스캠 아니다, 영원 안 간다, 그럼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거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다. 이더리움에 삼성 SDS랑 계약하고 있지 않냐. 제가 그 팩트도 직접 보여드렸죠. 그냥 뉴스를 읽어서 기자들이 쓴 걸 보여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은 비트코인을 보면서 차트를 대응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투자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방송 가면 존버해라, 무조건 그러면 존버해야 되는 줄 알고 처음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사요. 근데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하락폭을 맞이했을 때 멘탈이 나가서 털고 나가고 이 시장 쓰레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팩트를 또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기술 업그레이드 안 한다? 제가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해드렸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존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개발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박 두 번째, 비트코인이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팩트는 사실 위로 올라가면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는 NISE가 만든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자꾸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겹치는 게 있지만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면 또 다른 해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얘네가 팩트를 만들었고 비트코인 현물 기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작하니까 뭐 머리가 좀 좋으신 분들은,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비트코인 말고 다른 것들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얘들이, 이렇게 하지만 아니신 분들은 비트만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알트 그렇게 막 존버하고 막 미친듯이 거의 종교화 정도 되는 분들은, 아니 벡트가 비트코인 시작한다는데 알트 상승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 비트코인이 잘 성장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주게 되면서 알트가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비트는 쓰레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다른 코인들도 선물 거래소에 등재가 되겠죠. 다른 마진 거래소에도 알트코인 상장돼 있어요. 벡트가 시작을 하겠죠. 이제 슬슬 IC가 데이터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것처럼. 왜? 얘네들이 그냥 하나만 할까요? 여러분들이 사업가라면 이 점만을 가지고 거래를 할 건가요? 다른 시장이 돈이 되는 게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기술들이 많은데, 그리고 저가 팩트로
국가기관 보고서를 보여드리면서 다른 대형기관 나스닥, 뭐 시티뱅크, 이미 XRP 좋아하시는 분들 SBI, 뭐 비자에 대한 비공개 자료도 보여드리면서 이미 16년 전 13년에 다 투자 완료됐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도 뭐 댓글 달면 근거는 없는데 그냥 자기가 이 코인이 싫으니까 스캠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비트나 이더나 XRP나 스캠이에요. 미친 변동성을 보여주니까. 이러다가 이렇게까지 내려오니까 영원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서로 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는 비트와 더불어 갈 수 있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ETF도 뭐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지만 어떤 상품에 의해서 종목이 나중에 ETF처럼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될 거라 믿습니다. 왜? CIX 100부터 해서 나스닥에 상장된 데이터까지 보면 암호자산에 대해서 앞으로 각종 파생 상품이 나오게 되고 지금 국민은행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암호자산의 은행들도 나올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펀드 매니저처럼 암호자산 매니저들이 안 나올까요? 그걸 돈 벌기 위한 투자 비율에 대한 수익이 나왔을 때 그 수수료를 떼먹는 그런 회사들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는 결론을 딱 이제 매듭 지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쓰레기다. 비트코인이 세력이 없다. 비트코인이 망하게 된다. 지금 망하면요, 여러분. 세력이 비트 자금을 한 번에 갑자기 어떤 알트로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이 시가총액이 빠진다면요. 이 시장은 암흑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신가요? 현명하게 생각해야 되고 합리적이게 생각해야 되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맞지만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자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 여기까지 요약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저를 앞으로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버 퓨처크립토였습니다.